어? 도깨비들이다. 어어어. 가버렸네. 잠깐만, 너넨 누구야? 아, 너희도 도깨비불을 보고 따라왔다고? 응. 그럼 나와 함께 도깨비불을 기다려보는 건 어때? 여기 도깨비불은 신기하게 조금만 다른 생각하다 보면 나타나더라고.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좋다고? 그럼 눈을 감아봐. 셋 셀 때까지 눈 뜨면 안 돼. 하나, 둘, 셋.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들.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의 이야기야. 팔라우에는 해파리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는 젤리피쉬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어. 젤리피쉬 레이크는 약 12,000년 전 정도에 생성된 아주 오래된 호수이고 bin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발생된 호수라고 해. 이곳에 살고 있는 해파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외부와 단절돼 천적과 포식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촉수가 퇴화되었어. 때문에 해파리의 촉수에 닿아도 독이 거의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 신기하지 않니?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할게. 두 번째 이야기는 인도양에 위치한 나라 몰디브에 대한 이야기야. 몰디브에 위치한 이 별의 바다는 형광색 플랑크톤이 길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발광 플랑크톤 바다야. 별의 바다는 바디우 섬에서 발견이 돼. 식물성 플랑크톤이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서 부딪힐 때 가해지는 충격으로 푸른 빛을 내는 현상이야. 한편 야광 플랑크톤은 미국의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곳의 해변은 적조 현상이 심해 바닷물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푸른 빛이 크게 드러나진 않는다고 해.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빛을 내기 때문에 더 신비롭고 푸른 빛을 내기 때문에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대. 어때? 너도 가보고 싶지 않니? 세 번째로 소개할 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볼리비아에 대한 이야기야. 볼리비아에는 아주 유명한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어. 소금으로 뒤덮인 사막인 우유니는 낮에는 흰색이 지천을 뒤덮고 밤이면 하늘이 소금으로 된 지면에 비춰져 지평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별속을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 사막이라는 말 때문에 더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꽤 춥다고 해. 추가로 더 설명해보자면 해발 300m에 위치해 있고 소금의 총량이 최소 100톤으로 추정된다고 해. 네 번째로는 일본이야.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게. 여성 평상복인 코몬, 츠무기가 있고 남성 평상복으로는 히나가시가 있어. 그리고 주로 남성이나 어린 아이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기모노에는 진베이가 있어. 기모노 겉옷에는 하오리와 미치우키가 있어. 미치우키는 격식을 차릴 때 입는 겉옷이고 하오리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겉옷이라고 해. 그리고 여성 혼례복에는 코우츠기, 우츠카케, 이로우츠카케 등등이 있어. 우츠카케와 이로우츠카케의 다른 점을 알아보자면 이로우츠카케의 이로는 일본어로 색이란 뜻이라고 해. 우츠카케는 결혼식 신부들이 주로 착용하며 이로우츠카케는 시대가 지나면서 색이 있다는 이유로 사치스러워져 결혼식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 생각했던 것보다 기모노의 종류가 많아서 놀랍지 않니? 다섯 번째로는 한국이야. 이제 곧 사라질 문화인 세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세는 나이는 태어난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원년도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셈법이야. 전통적인 동아시아 셈법으로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용했던 나이 셈법이었으나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법률과 민간에서 서양식 만나이로 바꾸어 민간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세는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고 플러스 1을 하면 돼. 사실 원래 한국 민법상으로는 법적으로 무조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민간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혼란들이 발생하게 되었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부터 만 나이를 사회적으로도 정착시키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사회적으로 만 나이만을 사용하기로 우리 모두는 약속했어. 이 날은 떡국을 먹어도 나이를 먹지 않는 특별한 날이겠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각 나라별로 색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각 국가의 문화에 따라 같은 색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중국은 불행을 쫓고 행운을 얻는다는 의미의 붉은색과 황제를 뜻하는 황금색을 선호한다고 해. 미국은 금융시장과 경제용어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는 파란색과 애국심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좋아한다고 해. 러시아에서는 빨갛다와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될 정도로 혁명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좋아하고 충성과 고귀한 태생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자유와
러시아 황실을 상징하는 흰색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려주자면 러시아인들은 주황색을 꺼려하는데 이 주황색은 러시아와 다른 친서방 국가를 지지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을 의미하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멕시코에서는 앞선 국가들과 다르게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기피하고 그와 반대되는 흰색이나 짙은 녹색 등 밝거나 차분한 색이 인기라고 해. 어때? 흥미롭지 않니?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럼 나는 이만. 여기가 어디지? 뭐지? 내가 꿈을 꾼 건가? 도깨비불이다. 야, 오지 마. 오지 마.